안녕하세요. 구차나입니다. 삿포로부터 동쪽으로 여행을 계속한 저희는 오늘 드디어 시레토코로 향합니다. 여름에만 개방되는 시레토코 횡단도로를 달리기 위해 라오스도 잠깐 들렸고요. 아름다운 시레토코 횡단도로를 거쳐 시레토코 5호도 돌아봤습니다. 숙소는 기타코부시 시레토코였는데요. 오후스크에를 바라보며 노천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된 객실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굿유! 유야도 다이지를 떠난 저희는 동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구글 지도 찍어보면 이런 루트를 통해 가게 되는데 저희는 라오스도를 들러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시리토코 반도를 가로지르는 국도 334번 도로를 타기 위해서였는데요. 흔히 시리토코 횡단도로라 불리는 이 도로는 여름에만 전면 개방되는 도로라 꼭 한번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1월 초 기준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10월 23일부터 부분 통제가 됐고 11월 6일 밤부터는 전면 통행 금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애매한 시기에 방문하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봄에는 보통 5월이나 돼야 부분 개방이 이루어지고 5월 말 정도 되면 전면 개방이 되는 편입니다. 기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저희는 라오스로 들어와 주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레귤러가 리터당 178엔으로 한국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주유소에서도 카드를 안 받더라고요. 시골이라 아직도 현금 사용률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라오스가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전망대 한 곳을 들러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쿠나시리 전망대입니다. 근데 망향 전망대라고 쓰여있는 것이 재밌네요. 이 전망대에서는 쿠릴 열도를 조망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패망 후 쿠릴 열도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죠. 일본은 이곳을 북방 영토라 부르고 있어요. 저희도 잠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망탑 내부의 모습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라 하는 스탬프도 있고요. 원래 쿠릴 열도는 아이누 민족의 땅이었는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낑겨서 아이누 민족도 많은 고초를 겪었다더라고요. 말이 좋아 일본인이지 예전엔 아이누에 대한 차별도 꽤 심했다고 합니다. 해무 때문에 멀리까지 잘 보이지는 않았고 작은 항구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레토코 패스에 진입합니다. 334번 도로, 시레토코 횡단도로 진입. 날씨가 좋아서 멋진 드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다케가 잘 보이는 시레토코 톡의 뷰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에만 개방되는 곳이고 날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난 건 운이 좋았네요. 캠핑카로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자전거 여행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리스펙. 내려오는 길에 여우 친구도 만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멋진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시레토코 5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곰이 출몰하지 않아 가이드 투어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마침 다음 팀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약은 안 했지만 조인이 가능해서 좀 고민했는데요. 시간 여유도 많지 않고 저희 부부가 워낙 지질 체력이라 그냥 무료로 공개되는 목도만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이상기후로 도동지방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무료 목도 왕복하는 데에도 체력이 상당히 소모됐어요. 이 목도 코스에서는 시레토코 5호 중 제1호만 볼 수 있지만 가이드 투어 안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 목도만 걸어도 시레토코의 아름다운 풍경을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죠? 혹시 몰라 베어벨을 갖고 갔는데 목도에는 이렇게 전기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홋카이도의 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곰은커녕 그 흔한 사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답니다.
너무 실망이야. 난 내셔널 지오그래픽 찍으러 왔는데 사슴 2마리와 여우 1마리라니. 그래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았으니 됐습니다. 목도의 끝에서 볼 수 있는 시레토코 1호입니다. 나머지 4개의 호수는 가이드 투어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곰들의 활동이 둔화되는 가을부터는 가이드 없이도 방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숲길 안쪽으로 나머지 4개의 호수들이 있습니다. 산과 초원과 어우러진 호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여유 있는 일정으로 한 번 더 방문해서 하이킹도 제대로 하고 고래 워칭 투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의 관광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향합니다. 저희가 투숙한 곳은 기타코부시 시레토코 호텔로 오스쿠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이쪽으로 유빙이 많이 떠내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빙을 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こちらに置いていただいて結構でございます。チェックですね、こちらの看板の前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はい。本日大人2名様ご1泊の有朝食付きのプラン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当館ご利用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ですね、お客様ご宿泊いただくお部屋でございますが、はい。じゃあ西館の4階にございます484号室のお部屋でございます。じゃあお部屋までの行き方でございますが、お客様の右手側にございます。こちら機械の裏にですね、グランドピアノがございまして、じゃあグランドピアノの横の通路をですね、道なりにまっすぐ進んでいただきますと、西館と書かれたエレベーターがございますので、こちらご利用くださいませ。はい。続きましてお食事のご案内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食事の会場が西館の2階にございます。 2階、ザ・はい。ライフテーブルという会場でございます。本日18時から少々混雑が予想されますので、はいはい早めの17時30分と17時45分のお時間お勧めしておりますが、ご希望の時間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45分で。45分で、はい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ではこちら17時45分の時間ご案内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は朝食のお時間につきましては、こちらの7時から10時の間でご都合の良い時間にご利用くださいませ。はい。また当館ですね、お食事券などございませんので、会場の入り口でこちらの鍵のご提示をお願いをしております。はい。続きまして大浴場でございますが、はい同じく西館の8階にございはい。ます。はい。はい。大浴場に備え付けのタオルございませんので、お部屋からタオルをお持ちいただきをお願いをしております。はいでこちら失礼いたします。はい。続きましてこちら館内のご案内でございまして、はい。 Wi-Fi のパスワードやチェックアウトのお時間の特載ございます。はい。じゃあお部屋入られましたら一度ご確認お願いいたします。チェックアウトは11時ですそうですね、ね。 11時まででおはいはい願いしております。こちら失礼いたします。こちらからは以上でございますが、何かご不明な点ございますか。大丈夫ですかしこまりました。じゃあお部屋の鍵で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ごゆっくりお過ごしください。はい。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오우츠크 클럽 DX 트윈 객실이었습니다. 기타코부시 시레토코 호텔의 객실은 오우츠크 클럽, 온천 딸린 객실, 시뷰 트윈, 스탠다드, 그룹룸, 유니버설 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오우츠크 클럽은 이규제큐티브 플로어 객실처럼 최상위 객실을 모아놓은 플로어입니다. 서관 4층부터 7층 객실이고 스위트 객실은 그중 최상층인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상층 객실을 원하신다면 스위트 객실을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DX 트윈과 모던 트윈은 4층부터 6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또 저층인 4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덜 억울했던 것이 출발하기 얼마 전에 기존에 예약했던 금액보다 만엔 정도 저렴한 특가 요금이 나와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재예약한 객실이었거든요. 최성수기라 객실 요금이 가장 비쌀 때였는데 10만 원 정도 저렴히 예약했으니 불만은 없었습니다. 객실 요금은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투숙한 요금을 알려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투숙을 원하는 날짜에 맞춰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객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우선 침실이 보입니다.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트윈 객실입니다.
침대 옆 벽 장식은 사슴 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침구는 아주 편해서 잠자리가 예민한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침실 앞으로는 소파와 흔들 의자가 놓여 있는 거실이 있고요. 앞쪽으로 TV가 놓여 있고 하단에는 패치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진짜 나무를 떼는 패치카는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난로였어요. TV 옆으로는 케틀과 커피, 티백 등이 놓여 있었고 상단 선반에는 CD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컵과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욕실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세면대가 보입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폴라 제품이 병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접시 위에 각종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헤어드라이어와 티슈 들어있고요. 하단에는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장 안에는 바스로브와 유카타 대신 관내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금고 놓여 있고 대浴장 갈 때 사용할 가방과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샤워 공간이 나오는데요. 좌식, 입식 모두 사용 가능한 샤워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테라스 노천이 나옵니다. 바로 앞이 항구라 갈매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겨울엔 이 앞바다로 유빙이 떠내려 온다고 하는데 유빙을 보며 노천을 즐기는 기분도 끝내줄 것 같습니다. 노천 옆으로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오호츠크해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앞 건물이 살짝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경치죠. 천질은 나트륨 염화물 탄산수소 염천이고 가온, 가수, 순환, 소독하는 온천이라 그렇게 인상적인 수질은 아닙니다. 대욕장은 촬영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통유리로 된 내탕의 모습이고요. 노천의 모습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오호츠크해를 조망하며 입욕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런 풍경이라는군요. 조금 춥겠지만 유빙을 보며 입욕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에선 사우나가 대유행인데 기타코부시도 사우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여름이라 오래 들어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조석식 모두 포함된 플랜으로 예약했는데 식사 없는 플랜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식사는 라이프 테이블이라는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는데 기존의 뷔페와는 조금 다르게 음식 섹션별로 즉석에서 일품 요리를 받는 식사 형태입니다. 그 마르쉐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만 음식을 각각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뷔페처럼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받아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류와 음료도 모두 올 인클루시브라 원하는 것을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좌석은 다행히 창가로 안내를 받았고요. 우선 가볍게 사시미로 시작해 봅니다. 남편은 소고기 스튜도 받아오고 스시도 몇 점 받아왔네요. 생선구이도 맛보고 문어구이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스테이크도 즉석에서 구워주는데요. 소고기뿐만 아니라 유명한 시레토코 포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튀겨주는 게다리 튀김도 아주 맛있습니다. 다 먹은 그릇은 이렇게 로봇 서빙기에 올려주면 알아서 가져갑니다. 이곳은 디저트 섹션입니다.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로비에 있는 오츠크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커피와 티, 다양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한잔하러 들러봐도 좋겠죠? 조식도 같은 레스토랑에서 먹는데요. 연어와 양념을 올리고 육수를 부어 먹는 아페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육수를 부어 완성! 조식은 테이블 회전이 빨라 저녁보다는 확실히 덜 붐비네요. 샐러드와 생선구이, 각종 반찬 등을 담아왔고요. 미트볼도 하나 가져오고 방금 만들어 온 아페향도 먹습니다. 조식까지 든든히 챙겨 먹고 체크아웃합니다. 우토로 쪽에는 갈만한 호텔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호텔인데요. 시설이나 음식, 온천 등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여름 성수기 요금은 객실 대비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최성수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을 한 저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우토로항을 찾았습니다. 우토로 어역 부인부 식당이라는 곳인데 신선한 우니와 이쿠라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기가 많은 곳이니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약간의 웨이팅 끝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 메뉴는 당연히 우니동과 이쿠라동입니다. 오늘의 가격은 우니동 3,600엔, 우니 이쿠라동 3,300엔입니다. 이렇게 퀄리티 좋은 바온 우니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건 제철 산지라 가능한 거겠죠? 버터처럼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우니의 맛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니보다 이쿠라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에서 이 이쿠라가 다 나왔었는데 좀 비리고 맛이 없었거든요. 바로 이 맛이야. 이 계란 노른자 반숙해 놓은 것 같아. 약간 끈적임 이런 게 있어야 돼. 여지껏 마음에 드는 이쿠라를 못 만났는데 여기가 찐이네. 이쿠라 진짜 너무 맛있다. 점심을 먹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원래는 유람선을 타려고 했는데 원하는 시간에 배가 캔슬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냥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른 오신코신 폭포입니다. 길 옆에 생뚱맞게 폭포가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생각보다 볼만했습니다. 이날도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폭포 앞에 가니 시원하다 못해 춥더라고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잠시 숨 좀 돌리고 하늘로 이어지는 길도 잠시 들렀습니다. 정말 도로가 하늘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소소한 드라이브를 즐기며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